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겔 정신현상학 서문 강의, 독일어 1차 자료 강의 30번째 이어나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또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해겔의 10년을 풀겠습니다. 강의의 존재론적 무게를 아시는 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들어갑니다. In dieser Bewegung geht jenes ruhende Subjekt selbst zugrunde. 이런 운동 안에서 저 정지된 주체는 자체로 파괴되어 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해겔한테 있어서 주체도 운동하지만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개념 역시도 운동해.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주체의 맞은편에서 주체가 파악하는 대상이 아니야. 해겔한테서는. 그게 아니라 주체가 그리로 들어가서 대상의 자기와 더불어서 어떤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진리를 형성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주체만이 젤프스트 자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상 역시도 고유한 자기를 갖고 있어. 이건 주체와 더불어 운동하는데 이게 바로 개념인 거예요. 대상의 고유한 자기가 개념이야, 해겔한테서. 이런 운동 안에서, 그죠? 주체는 대상을 파악하고 고정된 토대 안에서 대상화하여 진리를 획득한다. 이런 사고는 해겔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주체는 파괴돼 버려. 주체가 형성하는 토대 역시도 대상과의 만남을 통하여 파괴돼 버려. 그죠? 이제 이해되죠? 그죠?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운동 안에서 고정된 주체,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정지된 주체는 파괴돼 버려. Es geht in die Unterschiede unter den Inhalt ein. 그래서 이 주체는 차이와 내용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이쪽에서 저쪽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자기로부터 나와서 자기 안에 있을 때 안지희죠. 그죠? 자체로 있는 거예요. 즉자라 그래. 그런데 대상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체가 자기 바깥으로 나와서 내용 안으로 들어가. 이때 대상의 자기인 개념도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이 내용의 차이를 만들고 구별하고, 그죠? 서로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차이 안으로, 내용 안으로 들어가. 이게 대자인 거야. 그죠? 재미있죠? 그리고 und macht vielmehr die Bestimmtheit. 오히려 어떤 규정을 형성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돼. 이 규정이 뭔가 하면은 das heißt 곧 den unterschiedenen Inhalt. 첫째가 구별된 내용이요. wie die Bewegung desselben aus. 그리고 이 내용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은 개념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의 뜻은 구별된 내용이요. 그 내용의 운동인 거예요. 이게 해겔의 규정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형성하며 단지 슈타트 이얼 게겐 위벌 슈테엔 쭈 블라이벤, 이런 규정 맞은편에 서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 규정을 대상의 자기와 더불어서 운동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진리는 주체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성으로서의 타자성과 이질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해결한 데서, 그죠? 이런 형성되는 거. 단지 규정의 맞은편에 머물러 서서 대상을 파악하는 이런 형식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규정을 직접 형성하는 거예요. 대상의 내용 안에 들어가서 그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Der feste Boden, den das Resonieren an dem ruhenden Subjekt hat. 그래서 레조니렌, 형식 논리적 사고가 정지한 주체에게서 지니는 확고한 토대는 슈방크트 알죠? 동요하게 돼. 그 이전에 형식 논리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특히 칸트, 비테 쉘링의 철학에서 이러한 주체의 어떤 정지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에서 만들어지는 확고한 토대는 이제 동요하게 되고 무너지게 돼. 그리고 누얼 디저 베베궁 젤프스트 비얼트 데얼 게겐슈탄트 이 운동 자체가 이제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 철학인 거죠. 이게 변증법적 철학인 거예요. 이 운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칸트, 비테, 쉘링. 어떻게 보면 비테와 쉘링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칸트는 그 목표가 달랐죠. 인식의 한계를 정하는 데 목표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후대 철학자들은 싸잡아서 까는 특징이 있잖아. 그죠? 운동 자체가 대상이 되는 철학. 이게 해결 철학입니다. Das Subjekt, das seinen Inhalt erfüllt, hört auf, über diesen hinaus zu gehen. 자신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주체는 이 내용을 넘어서서 가는 것을 중단해. 왜? 내용과 떨어진 주체는 없어. 항상 주체는 내용과 함께 있으면서 진리를 형성하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넘어서 가는 것을 멈추고 중단하고 그리고 und kann nicht noch andere Prädikate oder Akzidenten haben. 어떤 다른 수어들이나 또는 다른 우연적 속성들을 아직은 소유할 수가 없어. 왜? 내용과 함께 변증법적 운동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수로나 다른 우연적 속성을 소유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계속 나가겠습니다. Die Zerstreutheit des Inhalts. 그래서 내용의 흩뿌려짐은 마치 데리다의 디세미나시오, 산종이 생각나죠. 그죠? 그것도 독특하게도 해결 비판이 함께 들어있는데 의미는 텍스트 여백으로 뿌려져 있는 거예요. 내용의 흩뿌려짐. 참. 그래서 1차 자료를 읽으면 들어오는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내용의 흩뿌려짐은 역으로 이를 통하여 자기 아래로 묶여지게 돼. 내용이 지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체와의 관계 안에서 그 자기 아래로 묶여지게 되는데 ist nicht das Allgemeine, das frei vom Subjekt mehreren zu kämmen. 내용은 주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어떤 몇몇 사태로 접근해가는 보편적인 게 아니야. 주체는 내용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고 내용 역시 주체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거야. 이런 상호성이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그죠? Der Inhalt ist somit
in der Tat nicht mehr Prädikat des Subjekts. 그래서 내용은 따라서 실제로 더 이상 주어의 수어가 아니야. 내용은 주어의 수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존던 ist die Substanz, 실체야. 이 말은 수어는 이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주어에서 수어로 가잖아, 그죠? 이때 수어는 내용을 형성하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이 수어가 운동을 통하여 주어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주어와 수어의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새로운 본질과 실체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수어는 부수적인 게 아닌 거야, 해겔한테서. 줄 빡빡 치면서 정리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수어는 실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체의 운동과 더불어서. 그래서 주어에 붙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체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바로 그것의 본질이요, 개념이 되어버려. 그래서 내용은 주어의 수어가 더 이상 아니에요. 이건 점점 드러납니다. 이런 게 정말 어렵죠, 그죠? 자, das Vorstellende Denken, da seine Natur ist an den Akzidenten oder Prädikaten fortzulaufen. 자, 표상하는 사유가 나와. 이 표상하는 사유는 곧 그것의 본질이 있어. 표상하는 사유의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두 가지야. 첫 번째가 우연적 속성이나 수어에 의거하여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und mit Reit, weil sie nicht mehr als Prädikat und Akzidenten sind, über sie hinauszugehen.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수어나 또는 우연적 속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도 이런 우연적 속성이나 수어를 넘어서 가려는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계속 진행해 나가서 그 두 가지 속성이나 우연적 어떤 성질 그리고 수어를 넘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게 표상적 사고인데, 이 사고는 wird in dem das was im Satz die Form eines Prädikats hat, die Substanz selbst ist. 어떤 명제 안에 수어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바로 그것이 실체 자체가 됨으로써 in seinem Fortlaufen gehemmt, 그 자신의 진행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표상하는 사유는 자기 바깥에서 들어온 어떤 사물에 대한 상이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물에 대한 속성이나 어떤 성질을 분석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들을 분석하다가 보면 변증법적 운동에 의하여 이 수어는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수어는 더 이상 수어가 아니게 되고 실체의 특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표상하는 사유는 자기 진행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칸트, 피테, 쉘링은 이렇게 못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운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방해를 받게 되는데, Es erleidet es so vorzustellen einen Gegenstoß. 이런 방식으로 사태를 표상하는 그 사유는 여기서 반격을
경험하게 돼. 반격을 당해. 그냥 여기에서 어떤 공격을 당해서 표상적 사유 자체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겔의 사유인 거죠. 어떻게 진행되는가 봅시다. 폼 주프젝트 안팡엔트 알스 오프 디제스 좀 그룬더 리겐 블라이베 핀데트 에스. 이 주체로부터 출발하면서, 이건 주어입니다. 주어로부터 출발해. 처음에는 마치 이 주어가 토대에 놓여 있기나 한 것처럼 주어로부터 시작하면서 이 표상적 사유는, 수로는 차라리 실체가 됨으로써 주어가 das Subjekt zum Prädikat 위벌 개강연 und hier mit aufgehoben. 주어가 수로로 넘어가 버려. 주어가 수로로 넘어가면서 이제 실체가 주어의 중심에서 수로 쪽으로 넘어가. 이때 사태가, 주어를 포함한 새로운 사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실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넘어가고 지향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돼. 표상하는 사유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어로부터 시작하여, 그러나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토대가 마치 주어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수로가 실체가 되면서 이제 무게중심이 주어에서 수로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수로로 지향되고 수로로 넘어가는 것을 표상적 사유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점점 명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재미있죠? 주어에서 사태의 중심이 수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향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단지 주어의 수로가 아니라 주어의 무게중심이 수로로 지향되면서 옮겨가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본질이요, 실체인 거야. 이게 주체의 운동과 관계되는 거죠. 아, 정말 그 칸트의 어떤 오성의 범주에 있는 그 일람표의 형식 논리적 사고하고는 정말 다르죠. 칸트가 생각하는, 말하는 오성의 범주의 개념과는 정말 많이 달라, 그죠, 여러분? 계속 이어나갑니다. Und in dem so das was Prädikat zu sein scheint. 이와 같이 수로인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이 주얼 간짠 und selbst ständige Masse gebolden 전체적이고 독립적인 덩어리가 됨으로써 이해가 되죠. 주어에서 이제 중심이 수로로 옮겨가. 그래서 거기에서 실체의 덩어리가 다시 형성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칸트는. 덩어리가 됨으로써 kann das Denken nicht frei herumirren. 사고는 이제 자유롭게 지 멋대로 떠돌아다니고 헤매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없으며 sondern ist durch diese schwere aufgehalten. 이런 중압감, 무게감을 통하여 저지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멋대로 사고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어에서 무게중심이 이제 수로가 실체가 돼.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중압감과 무게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고가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지당하게 돼. 참. 계속 나갑니다. Sonst ist zuerst das Subjekt als das gegenständliche Fixe selbst zugrunde gelegt. 통상적으로 우선 주체는 대상적으로 고정된 자기로서
그 근거가 놓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체가 중요한 것이요, 주어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폰 히얼 아우스, 여기로부터 게티, 놋벤디거, 베베궁, 쭈얼, 마니, 팔티카이트, 데얼 베슈틴뭉엔, 오델 데얼 프레디카터 폴트, 여기로부터 필연적인 운동이 형성되어서 규정들이나 수로들의 다양성으로 진행해 나가, 여기에서. 그래서 운동하는 거야. 처음에는 대상적으로 고정된 자기인, 주어가 나타나죠. 주체, 주어가 나타나고, 여기로부터 필연적 운동에 의하여 규정들과 수로들의 다양성으로 운동이 진행돼. Hier tritt an die Stelle jenes Subjekts, das Wissende Ich selbst ein. 그래서 여기에서 저 주체의 자리에 이제 das Wissende Ich, 이건 뭐죠? 직역하면 das Wissende Ich는 알고 있는 자야. 그래서 이건 알을 획득한 자인 거예요. 예를 들면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주관정신은 감각에서 지각으로 가고, 지각에서 이제 오성으로 가고, 오성에서 이성으로 가고, 이성에서 또 객관정신의 정신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운동해 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처럼 저 주체의 자리에 알을 획득한 자아가 나타나. 그래서 이런 변증법적 운동이 계속 진행되는 게 뭐야? 알을 획득한 자아, das Wissende Ich인 거예요. 점점 지식을 획득하면서 마지막은 뭐야? 그래서 절대지인 거예요. Das absolute Wissen, 알을 획득한 자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운동하지 않았을 때 주체의 자리, 주어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주체가 변증법적 운동을 하게 되면서 알을 획득한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어렵죠? 이해가 되죠, 근데. 자아로 바뀌고 그 최초의 주체의 자리에 알을 획득한 자아가 이제 나타나. 그리고 und ist das Verknüpfen der Prädikate, 나타나서 수로들을 연결하고 und das Sie, 그리고 이 수로들을 할텐더 주프젝트, 유지하고 지탱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역시도 운동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어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런 주체에서 이제는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알을 획득한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이 주체는. 그래서 주어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수로들을 연결하여 종합하면서 점점 알을 획득해 나가는 지적 자아, 그리고 뭔가를 아는 자아가 나타나는 거야. 주체 역시 운동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주체인 거야. 정말 어렵죠, 그죠? 근데 쏙쏙 다 들어올 겁니다.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In dem aber jenes erste Subjekt in die Bestimmungen selbst eingeht und ihre Ziele ist. 그러나 저 최초의 주체가 아직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그 무게중심이 주어에만 있는 최초의 주체, 이것이 이제 옮겨져서 수로들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단계로 가면은 이제 알을 획득한 주체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최초의 주체가 규정들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규정들의 영혼이 됨으로써 findet das zweite Subjekt,
두 번째 주체가 나타나.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두 번째 주체, nämlich das Wissende, 곧 지식과 알을 획득한 주체는 저 최초의 주체가 noch im Prädikat vor, 여전히 최초의 주체가 수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운동하는 거야. 주체 안에 있었던 수로는 뭐야? 이제 두 번째 주체 안에, 주어 안에 있었던 최초의 주체는 뭐야? 이제 두 번째 알을 획득한 자로 변화되는 거죠. 그죠? 변증법적으로. 그래서 줄 빡빡 치십시오. Mit dem es schon fertig sein. 두 번째 나타난 알의 주체는 이미 그 최초의 주체를 처리하고 보리벌 히나우스 에스 인치히 쭈리게임 빌, 그것을 넘어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최초의 주체는 주어에 머물러 있어. 그죠? 이 주체는 적자적 상태의 주체인 거예요. 그러나 알을 획득하면서 이제 수로들을 결합하는 단계로 가. 이제 자기로부터 나와서 어떤 새로운 주체가 형성돼. 두 번째 주체인 알을 획득하는 주체, 대자적 상태로 나타나는 거야. 두 번째 주체가.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알을 완전히 획득한 후에 자기로부터 자기 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야. 이게 뭐야? 종합의 상태, 적자대자의 상태. 이래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동일성의 상태. 쏙쏙 들어져.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주체는 알을 획득한, 지식을 획득한 주체인데, 저 최초의 주체가 여전히 수로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돼. 이 주체를 물리치고 그것을 넘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Und statt in dem Bewegen des Prädikats das Tuende als Resonieren auf jenem, dies oder jenes Prädikat beizuliegen, wäre sein zu können.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행동하는 것, 곧 이 수로가 붙여져야 될지, 저 수로가 붙여져야 될지를 형식 논리적으로 그렇게 장황하게 떠들어대는 것으로서의 행위하는 자가 수로의 운동 안에 있는 것 대신에 hat es vielmehr, 차라리 그것은 mit dem selbst des Inhalts noch zu tun, 내용의 자기와 관계를 맺으며 절 리드 für sich, 자체로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존든 mit diesem zusammensein, 이 내용의 자기와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운동하는 이 주체는 첫 번째 주체에서 알을 획득한 두 번째 주체로 나가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이 주체는 형식 논리적으로 저것에 어떤 수로가 붙여져야 되는지를 형식 논리적으로 골몰하면서 대가리를 굴리는 그런 행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것은 내용의 자기와 관계를 맺으며 이것과 더불어서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형식 논리적 사고로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체로 내용과 더불어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그런 사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참. 그래서 자체로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내용과 더불어 있는 거. 내용의 자기와. 이러면서 두 번째 주체가 형성된다 이 말이야. 알을 획득한 자기가 형성된다. Formell kann das Gesagte so ausgedrückt werden. 공식적으로 말하여진 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곧 das die Natur des Urteils oder Satzes überhaupt, die den Unterschied des Subjekts und Prädikats in sich schließt. 자, 주어와 수어의 차이를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는 어떤 판단이나 명제가 있어. 그런데 주어와 수어의 차이를 자체 안에 포함하는 판단과 명제의 어떤 본성은 durch den spekulativen Satz zerstört wird. 사변적 명제를 통하여 파괴돼 버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변적 명제는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명제인 거야. 그죠? 이건 해겔이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주어와 수어의 차이를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는 판단과 명제 일반의 본성은, 이거는 형식 논리적인 주어와 수어를 갖고 판단을 내리는 일반 명제인 거야. 그냥 이 명제가 이제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사변적 명제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본성으로서 주어와 수어를 말하며 판단을 내리는, 이건 칸트의 범주의 형식을 갖고 판단을 하는 최초의 명제인 거겠죠. 이게 이제 변증법적 운동을 하면서 사변적 명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또 강의가 필요합니다. 자, 일반 명제는 뭔가 하면은 안은 바깥이다. 안쪽은 바깥쪽이다. 이 두 개는 모순이죠. 그죠? 그리고 개별은 보편이다. 유한자는 무한자와 더불어 있다. 이게 다 해결의 명제인 거예요. 개별은 보편이다. 이런 것들은 해결한 데서는 모순이 아닌 거예요. 사변적 명제로 운동해 나가게 되면은 단지 이런 형식 논리적 판단에서는 예도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명제들은 전부 다가 뭐죠? 모순인 거예요. 근데 이걸 깨고 운동하게 되면은 해결한 데서는 사변적 명제가 되는데, 사변적 명제에서 개별은 보편이다. 현실적인 것은 개념적인 거다. 그리고 모든 개별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현실적인 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 개인은 언제나 공동체와 더불어 작용한다. 안의 것은 바깥의 것이다. 이건 뭐죠? 내 안에 있는 적자 존재가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대자적으로, 그리고 자기에게로 복귀하기 때문에 해겔의 철학에게서 안쪽은 바깥쪽과 같은 거야. 이런 명제는 형식 논리적 사고에서는 모순인 거야. 그런데 사변적 명제로 가게 되면 모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사변적 명제는 칸트가 했던 저런 형식 논리적 사유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정말 어렵죠, 그죠?
뭐 설명 하나 없이 이야기를 펼쳐가니, 이게 해결인 거야,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 명제와 일반 명제의 판단은 사변적 명제에 의해서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der identische Satz zu dem der erste wird 최초의 명제가 이제 점점 생성되어 가서 마지막에 동일한 명제로 나타나는데, identische Satz, 동일성의 명제는 뭐야?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최초의 명제가 도달된 어떤 해결이 하려고 하는 사변적 명제겠죠. 운동을 허용하는 이 동일한 명제, 이것은 최초의 명제가 변해간 것인데, 이것은 den Gegenstoß zu jenem Verhältnis enthält, 저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명제에 있어서, 형식 논리학의 명제에 있어서 주어와 수어의 관계에 반격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왜? 운동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칸트의 범주 형식의 어떤 판단 명제를 해결에 운동하는 사변적 명제가 나타나서 파괴해버린다 이거야. 이해가 되죠, 이제? 파괴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 수어 관계가 명확히 고정된 게 아니라 주어에 있었던 어떤 사태가 수로로 가게 되면서 새로운 실체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운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 이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 놀랍지 않나요? 이미 여러분들은 해겔 정신현상학 마지막에 와 있어. 처음에 책을 잡았을 때 1차자로는 뭔 말을 하는지 정말 도무지 몰랐던 자들 역시도 이제 해겔이 점점 해겔의 사유가 이해되고 이제 서문도 다 읽게 됐어. 이런 사유의 질을 점점 퀄리티를 높여주는 이런 사유의 훈련은 정말 찾기가 정말 어렵죠. 이 고전을 읽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많이 왔습니다, 정말. Dieser Konflikt der Form eines Satzes überhaupt und der sie zerstörenden Einheit des Begriffs. 자, 명제의 형식이 있고, 그리고 이 명제의 형식을 파괴하는 개념의 통일성이 있어. 명제의 형식과 이 형식을 파괴하는 개념의 통일성, 이 두 개는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갈등은 이제 음악에다 비유합니다, 해겔이. 이 갈등은 마치 ist dem ähnlich der im Rhythmus zwischen dem Metrum und dem Akzent stattfindet. 어떤 박자와 악센트 사이에 있는 리듬 안에서 발생하는 바로 그 갈등과 유사한 거예요. 음악에서 박자가 있고 악센트가 있죠, 그죠? 강조하는 강세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리듬이 있어.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갈등과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명제의 형식과 그것을 파괴하고, 그죠? 그것을 뭔가를 허물어뜨림을 통하여 새로운 통일성을 형성하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갈등, 모순은 음악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순이나 갈등과 유사한 건데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der Rhythmus resultiert aus der schwebenden Mitte und Vereinigung beider.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한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리고 이 둘의 통일로부터 나오는 거야, 리듬은. 둘은 뭐죠? 박자와 악센트. 이 두 개의 통일성에 의하여 리듬은 계속 형성돼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음악이 창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절 auf im philosophischen Satz die Identität des Subjekts und Prädikats, den Unterschied derselben. 자, 이와 같이 또한 철학적 명제에도 주어와 수어의 동일성이 그것들의 차이를 곧 den die Form des Satzes ausdrückt, 명제의 형식이 표현하는 바로 주어와 수어의 차이들을 nicht verlieten, 무화시키는 게 아니라 sondern ihre Einheit als eine Harmonie hervorgehen, 어떤 음악의 조화와 같이 그런 조화로서 그것들의 통일성을 산출하는 거다 이 말.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적 철학은 그 명제에 있어서도 단지 정지에 있고 형식 논리적으로 죽은 이런 게 아니라 음악의 어떤 조화와 같이 음악의 생명력 넘치는 어떤 그런 할모니, 리듬의 어떤 아름다움과 같이 운동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헤겔의 철학은 어떤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싫어했던 헤겔의 철학 안에 음악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물 자체를 표현하는 게 음악인 거예요. 헤겔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정신의 생명 운동은 음악의 조화와 같이, 리듬의 생명력과 같이, 물 자체의 표현과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둘은 모순과 갈등을 통하여 오히려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정말 놀랍죠, 그죠? 자, 그래서 die Form des Satzes, 명제의 형식은 ist die Erscheinung des bestimmten Sinnes, 어떤 특정한 의미의 나타남이야.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는 der Akzent der Zeile, Erfüllung unterscheidet, 이 의미의 충족을 구별하는 강세, 악센트와 같은 게 바로 명제의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이런 고정된 형식 논리적 죽은 명제의 일람표를 살아있는 어떤 명제의 운동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변증법적 운동으로 새롭게 형성해 가는 거죠. 그죠? Das aber das Prädikat, die Substanz ausdrückt und das Subjekt selbst ins allgemeine fällt. 그러나 수어가 실체를 표현하고 있으며 주어 자체가 보편적인 것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은 ist die Einheit, worin jener Akzent verklingt, 저 악센트가
그리로 사라져가는 바로 그 통일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어떤 박자와 악센트를 통하여 리듬을 형성하고, 이 리듬이 음악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소리의 사라짐을 통하여 통일성을 형성해 가는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겔의 철학 역시도 이러한 형식 논리적 명제를 사변적 명제, 운동하는 명제로 바꾸어 감으로써 어떤 정신의 생명 운동을 표현하는, 베르그송의 엘랑비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철학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의 생명력이 어떤 음악의 조화와 음악의 힘과 만난다는 거. 이건 또한 새로운 어떤 비유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지?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das gesagt durch Beispiele zu erläutern. 말하여진 것을 본보기를 통하여 설명하면, so ist in dem Satz Gott ist das Sein, das Prädikat das Sein. 이제 명제를 실제 본보기로 들어서 명제를 설명하는 거야, 헤겔이. Gott ist das Sein. 신은 존재다라고 하는 명제 안에서 존재는 수로야, 그죠? 맞죠, 그죠? 수로는 존재야, 여기서. 신은 주어고. 그런데, es hat substanzielle Bedeutung in der das Subjekt Zellpflicht. 그런데 그것은 실체적 의미를 갖고 있어. 왜냐하면은, 주어가 그리로 흘러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실체적 의미를 갖는 거야. 뭔 말인가 한번 봅시다. 신은 존재다. 이때 신은 존재다 하면서 신의 개념이 존재로 운동에서 들어가게 돼. 주어가 수로로 들어가 옮겨져. 그러면서 수로는 수로로 단지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적으로 보면은 실체적 의미를 갖게 돼. 수로가 실체가 되면서 이 존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신과 더불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여기서 새로운 어떤 사태가 본질로서 형성되고 실체적으로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형식 논리학에서는 두 개가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게 결합을 통하여 의미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실체적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주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그 의미 속으로, 그죠? 그래서 수로로 들어가. 자인 졸 히얼 니트 프레디카트. 그래서 여기서 수로는 단지 존재는 여기서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존던 다스 배전자인 본질이야. 맞죠? 그죠? 옮겨지는 거야. 운동하면서 본질이야. 이건 실체란 뜻이에요. 다두르히 이를 통하여 scheint Gott aufzuhören, das zu sein, was durch die Stellung des Satzes ist, nämlich das feste Subjekt. 이를 통하여 신은 그가 어떤 명제의 자리매김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을 멈추게 돼. 곧 확고한 주어로 머물러 있는 것, 확고한 주체로 머물러 있는 걸 멈추게 돼. 뭔 말이죠? 그냥 신, 그러면 그 자체로 머물러 있잖아. Gott ist sein, 신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운동하게 되고, 이 명제를 통하여 존재는 실체적 의미를 갖게 돼. 이때 주어인 Gott 신 역시도 정지해 있는 어떤 주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운동하게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런 뜻이야. 그래서 확고하고 정지된 주어가 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거죠. 신은 여기서 명제의 위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Das Denken, 사유는 Statt im Übergang vom Subjekt zum Prädikat weiter zu kommen, 주어로부터 수로로 넘어가는 것 안에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 대신에 사고는 da das Subjekt verloren geht, 주어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vielmehr gehemmt, 자신이 방해받았다고 느껴. 자신이 방해받았다고 느끼며, 그래서 zu dem Gedanken des Subjekts, weil es dasselbe vermisst zurückgeworfen, 그것이 이 동일한 주어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주어의 사유로 도로 되던져진다고 느껴. 뭔 말이죠? 주어는 수로다. 운동하게 되면은 주어의 어떤 것이 수로로 옮겨지죠. 그죠? 이때에 주어는 단지 신으로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신은 존재인 거야. 그죠?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게 주어의 의미가 자체로서, 최초의 의미로서 상실돼. 그래서 수로가 말해질 때, 존재다! 라고 말해질 때, 이때 뭔가가 계속 진행돼 나가야 되는데, 주어가 상실되는 느낌을 받아. 그래서 이때 사고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멈추게 되고, 주어의 사고로 다시 도로 던져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존재라고 갔는데 신은 존재다. 그런데 이 존재는 아무 존재가 뭐 식물의 존재, 인간의 존재, 동물의 존재, 새의 존재, 이런 식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신의 존재인 거야. 그 점에서 수로를 발언할 때 주어를 놓치고 있지만 이 주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존재를 말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런 뜻이야. 그래서 주어와 수로의 어떤 명제의 발언에서 운동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해결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정말 놀랍죠, 여러분, 그지?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Oder es findet da das Prädikat selbst als ein Subjekt, als das Sein, als das Wesen ausgesprochen ist, welches die Natur des Subjekts erschafft. 자, 또는 사유는 수로 자체가 주어로 표현되고 존재로 표현되며 또한 본질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질은 주어의 본성을 모두 다 길어 올리는 그런 본질인 거예요. 신은 존재다 할 때 여기서 존재는 단지 수로가 아니라 주어의 뜻을 다 길어 올려서 존재를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로는 자체로 주어로 표현되고 있어. 존재로 표현되며 주어의 본질을 다 길어 올리는 그러한 본질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사고는 das Subjekt unmittelbar auch im Prädikat, 주어가 직접적으로 또한 수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 수로는 단절된 게 아니라 서로 운동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Und nun, 그리고 이제 statt dass es im Prädikat in sich gegangen die freie Stellung des Resonierens erhielt,
그 사유가 수로 안으로 스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떤 형식 논리적 사고의 자유로운 자리매김, 위치를 획득하는 것 대신에 수로로 넘어갈 때에 형식 논리적 사고가 작동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 East S 사고는 인덴 인할트, 내용 안으로 깊이 침잠하게 되면 노호펠 티프트 오들 또는 베니스텐스 적어도 ist die Forderung vorhanden in vertieft 주자인 내용 안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 있을 것을 요구받게 되는 거야. 내용과 관계하는 거지 형식 논리적으로 이건 뭐 칸트, 피테, 셸링을 까는 거야. 레조니레는 형식 논리적 사고를 갖고 이리저리 조합하는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사고의 자유로운, 그래서 변증법적 운동이 없는 형식 논리적 사고의 자유로운 놀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 안으로 침잠해서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저 아우후 wenn gesagt wird das Wirkliche ist das Allgemeine. 또 명제가 또 나왔어. 신은 존재다. 두 번째 명제는 이와 같이 또한 현실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말해질 때, 두 번째 명제는 das Wirkliche, 현실적인 것은 ist das Allgemeine,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명제야. 그죠? 요 명제를 예를 들고 있어 헤겔이 지금. 이것이 말해질 때 so vergeht das Wirkliche als Subjekt in seinem Prädikat, 현실적인 것은 주어로서 그것의 수로로 사라져. 그죠? 현실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때 현실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명제는 운동하는 거야. Das Allgemeine soll nicht nur die Bedeutung des Prädikats haben. 그래서 이 보편적인 것은 단순하게 수로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조다스, 그래서 der Satz dies Aussage, das Wirkliche sei allgemein, 현실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명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수로의 의미만을 보편적인 것은 여기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존던 das Allgemeine, 보편적인 것은 soll das Wesen des Wirklichen ausdrücken, 현실적인 것의 본질을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은 뭐죠? 단지 수로는 주어와 떼놓고 수로가 아니라 언제나 주어의 본질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때 수로를 발언할 때 그 명제 안에서 그 발언은 수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어의 본질이 수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시간적으로 뒤에 나타나는 명제의 발언은 또 새로운 실체의 의미를 형성한다 이 말. 이건 해석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어 철학적으로도 정말 중요해. 이것은 헤겔을 이렇게까지 파헤칠 수가 없어. 대부분은 그냥 뭐 칼 포퍼 특히 한번 칼 포퍼가 헤겔을 비판하죠. 열린 사회와 적들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비판의 내용이 핵심을 끝까지 파헤치고 들어가지는 못해.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를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고 하면서 막 공격하는데 따라올 수 있겠지. 이게 뭔 말인지.
자, 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은 여기서 수로인데, 이것은 단지 수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주어였던 현실적인 것의 본질을 표현해야 되는 거야. Das Denken verliert daher 조제을 자이는 festen Gegenständlichen Boden, den es am Subjekt hat.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유는 그것이 주어에게서 지니고 있었던 자신의 확고한 대상적 토대를 상실하게 돼. 사유는 맞죠, 그죠? 상실하게 되고 als es im Prädikat darauf zurückgeworfen wird, 그것은 수로 안에서 그것으로 도로 되던져지게 되는데, in diesem, 이때 이 수로 안에 nicht in sich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복귀해 가는 게 아니라 in das Subjekt des Inhalts, 내용의 주어로 복귀해 간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가 하면은 모든 명제는 운동하죠. 이때 내용 역시도 변해. 그래서 주어가 따로 있고 수로는 주어에 붙어 있는 부속품이 아니라 주어와 수로는 특히 수로가 명사일 때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 이때 수로는 뭐예요? 단지 수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어의 본질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다면 수로는 그 자체로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사변적 명제에 있어서는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사태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한 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태의 수로로서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사태 전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그런 걸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 안에서 자기에게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내용의 주체에게로, 새로 형성된 내용의 본질로 복귀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태의 어떤 전체를 형성하는 그러한 맥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